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FAT 제30회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 1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564페이지 회사코드 3630이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는데 어때요? 필기시험에 이어서 실기 문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미는 화장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에지미와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거래처를 등록하라. 5200번으로. 그 다음에 거래 시작일 꼭 고쳐야 되고 전자 메일 주소 꼭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거래처 등록 주식회사 에지미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 여기 바로 거래처 등록에다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5200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주 에지미라고 해주시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엔터하고 11081 06237이라 김애지 입력하시고 전체 엔터하고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업태와 종목은 도소매업 화장품 우편번호 눌러가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그래서 서대문구 찾아주시고 충정로 7길에 띄우고 29-12군요. 네, 딱 하나 검색되죠. 적용. 자, 거래 시작일 이거 고쳐야 됩니다. 2019-0320 그리고 이메일 주소 추가해 가지고 이메일 여기다 입력해 줘야 되죠. yeazi 그리고 뒤에 주소는 선택하세요 해서 빌 36524 클릭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3점 얻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를 고쳐라 하는 문제죠.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금부터 전체를 쭉 확인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맞춰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412990인데 유동자산에서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부터 유동자산이 어디까지예요? 여기 상품까지 이 안에서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현금부터 뭐가 틀렸었습니까? 현금 보통에 보면 맞았네요. 단기 매매증권이 틀린 것 같네요. 그죠?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다가 8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413900 아직도 그러면 또 틀렸네. 받으러부터 또 봐야 되겠네요. 뭐가 틀렸습니까? 상품? 맞았고. 유동자산이 뭐가 틀렸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 아니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상품까지인데 유동자산이 413900인데 우리 412900이란 말이에요. 책에는 100만 원이 지금 어디서 틀렸어요.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91만 원이 빠졌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그렇죠? 네,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누락된 거 밑에다 넣어야 되죠? 109번 이렇게 하고 91만 원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 맞춰보면 412990. 오케이. 3개나 유동자산에서 3개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아직 지금 792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비유동자산을 볼까요? 75500. 비유동자산이 75500. 예, 그러면 자산은 다 맞았네. 그러면 부채가 158680인데 부채는 어떻습니까? 부채 166600. 예, 부채에서 차이가 나네. 그럼 부채는 여기 미지급 외상 매입금부터 부채니까 보면 되겠죠. 예, 미지급금이 820만 원인데 28만 원이라고 돼 있네. 예. 오케이. 차액이 0이 떨어지면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4군데를 고쳤나요, 우리가? 네. 상당히 많이 틀렸었네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여기 밑에 하단에 차익이 0이 나오면 맞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쭉 맞춰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그룹별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 다 맞으면 부채, 청계, 자본 청계 이렇게 구분해서 맞춰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몇 점짜리였어요? 3점. 자, 다음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4점짜리네요. 받으러움 초기 2월 하라는 것이죠. 주식회사 자인메인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자료 1과 자료 2에 의하여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두 개를 보고.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은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습니다. 받으러움 더블 클릭을 해야 되죠. 받으러움은. 자, 코드 혹시 알려줬나요? 네, 이게 표에서 안 알려줬네요. 아름다운을 검색해야 돼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엔터. 만기 일자는 밑에 그림에 있네요. 2019-0210 어음에 사진에 있고 어음 번호도 사진에 있죠. 004-2018-1110 그리고 123456789 그리고 엔터 치고요. 금액은 2천만원. 자수 발행인 여기 눌러서 발행인이 누구냐? 발행인이 그렇죠. 아름다운이 발행인이죠. 엔터. 발행일자 2018-1110 거래일자 2018-1110 거래일자하고 똑같죠? 자, 전자어음이니까 엔터 치시고 지급기관 국민은행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확인. 지점 밑에 그림에 있죠? 서대문. 지점은 뒤에 있으니까 서대문까지만 입력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밑에 차익이 제로가 나왔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끝났습니다. 여기 닫아주시고 여기서 차익이 0이 떨어지는 거 보시고 여기 아름다운 여기 2천만원 오른쪽에 입력된 거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 우리 완전히 다 했고요. 다음에 일반 전표와 관련된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짜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우체국 택배 영수증이네요. 15,000원짜리인가요? 네. 영양크림을 택배로 보냈다. 그러면 이게 상품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판매용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발생.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택배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이다. 택배비는 착불로 당사가 부담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운반비는 뭐예요? 원가에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이건 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운반비로 하면 틀려요. 상품. 차변의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그러면 우리 출금 전표로 한번 한 줄로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클릭을 하셔서 여기를 운반비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자, 택배 영수증을 보니까 날짜가 며칠입니까? 8월 1일이네요. 그죠? 배송일 8월 1일. 자, 8월 1일 출금 상품 146번 방향키로 가서 금액은 15,000원. 상품 취득원가에 넣어야 돼요. 이거 비용 처리하면 틀립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택배 발송비로 15,000원이 들어갔다. 그거는 운반비. 그거는 800번대 운반비예요. 판매하면서 지불한 운반비는. 근데 이거는 매입하면서. 그거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음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다 그랬는데 자동차 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발급받은 자동차 보험 증권이다 이랬네요. 보험료는 계약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랬고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랬네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주의사항이 많군요. 보통 보험료를 지불하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8월 3일 날 보험에 가입했는데 자산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험료를 자산 처리할 때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선급 비용이다 하면은 이게 자산이에요. 왜 선급 비용으로 할 수도 있느냐? 우리가 1년짜리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2019년 8월 3일부터 2020년 8월 2일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가 약 7개월. 약 7개월. 차기 있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가 5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전부 다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주의할 것이 많네요. 자, 8월 3일 날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3일 날 차변의 선급 비용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133번 거래처 써야 됩니다. 선급 비용은 보험증권의 거래처가 무슨 보험이다라고 혹시 나와 있나요? 다보장. 통장에 나와 있네. 다보. 금액은 얼마예요? 89만 원. 엔터 치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불했죠? 대변에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코드로 꼭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89만 원. 자, 이 문제도 좀 까다로웠어요. 30회 문제는 좀 실기에서 좀 계속해서 까다롭게 나와요. 아까 것도 좀 약간 그 택배비도 조금 소고 자칫하면 그걸 운반비로 하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자산 처리해라 그러면 멘붕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용이 이 보험료를 왜 자산 처리하라고 그러지? 차량 운반구로 하란 말인가? 차량 운반구 절대 아닙니다. 선급 비용. 그게 자산이에요. 비용을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이에요. 비용을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이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 문제, 2번 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전자음이 있고 밑에 국민은행 통장이 찾으신 금액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봐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인나라의 8월 3일 외상매입금 중 일부는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550만원하고 150 합치면 700이네. 오늘 700을 갚았다는 거예요. 미인나라 거.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두 번째, 전자음을 등록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할 것. 수령 날짜는 8월 6일이고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고 매수는 한매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어음 등록을 먼저 하고 전표를 입력하는 게 좋겠네요. 자, 어음 등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해서 어음 등록이라는 단추가 여기에 딱 준비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안 보인다, 어음 등록. 그러면 기능 모음에 가면 어음 등록 메뉴 있어요. 예, 단추가 보통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화면 구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기능 모음에 가면 어음 등록이라고 메뉴 따로 있습니다. 예, 여기 기능 모음에서 해도 되고 여기 나와 있으면 이거 눌러서 수령일부터 차분하게 입력하세요. 어음 등록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서둘러서 그래. 자, 수령일 2019-0806 2019-0806 이 수령일이 자동으로 오늘 날짜로 되어 있어요. 항상 컴퓨터 날짜로.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제시한 날짜로 수령일을 고쳐야 돼요. 자, 어음의 종류가 1번 어음은 약속어음이고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발행하는 것은 전자잖아요. 그러면 이걸 약속어음이 아니니까 이걸 눌러서 전자로 바꿔야 돼요. 4번. 약속어음은 1번 어음이고 전자어음은 4번입니다. 예, 1번 아니면 4번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시험지에서 여기 이 부분이 전자라고 안 돼 있고 약속 어음 하고 이 어음 번호가 약속 어음은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앞에 한글이 두 자 들어가 있어. 그게 종이 어음이에요. 종이 어음인 경우는 여기를 1번 어음 이렇게 하고 입력하고 지금처럼 전자어음 어음 번호가 길고 아예 전자어음이라고 딱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4번. 예, 그 다음에 커서가 금융기관에 왔으니까 물음표단 눌러서 국민은행 확인. 그 다음에 전자어음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전자어음 번호는 앞칸은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약속어음은 한글로 된 번호는 앞칸에 숫자로 된 번호는 뒷칸에 나누어서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전자음이니까 뒷칸에다가 004 2019-0806 1234 56789 그리고 엔터. 매수 한매라고 그랬죠? 1하고 엔터. 그러면 커서가 저 위에 수령일로 다시 올라가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밑에서 등록을 눌러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아니요.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전표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는 감소하는 거죠. 자,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다. 그래서 날짜가 며칠이에요? 6일날 8월 6일날 3번 차변에 부채감소 외상매입금 251번 외상매입금 부채감소죠. 거래처는 미인 따다닥 가가지고 금액이 얼마짜리였냐면 700짜리였어요. 이 700을 대변 어음을 발행했죠. 지급어음 252번입니다. 지급어음 252번. 거래처 어디다 발행했어요? 미인나라에다 발행했죠. 미인나라. 거래처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방향키로 가서 얼마짜리 발행했어요? 550짜리. 엔터. 그리고 한번 엔터 치고 또 다시 대변
대변의 나머지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죠. 네,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코드 걸어주고 엔터로 가서 얼마? 150만원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문제 더 남았죠.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급어음 현황을 마우스로 이 지급어음이 입력된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주라 이거. F3을. 그러면 하단에 이게 지급어음 관리 창이 나오죠. 그래서 지급어음 관리창에다가 발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방금 등록한 어음 번호가 보인다 이거죠. 예, 안 보이면 안 돼요. 딱 보여야 돼. 거기에서 확인을 누르죠. 예,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저쪽에 발행일에 갑니다. 그래 2019 8월 6일 맞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맞습니다. 엔터 치면 만기일로 갑니다. 만기일은 고쳐야 돼요. 어음에 보면 2019년 11월 6일로 지급기일이 되어 있죠. 어음의 지급기일이 여기 만기일입니다. 2019 1106 11월 6일로 고쳐주세요.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그대로 두고 엔터 치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적요란에 여기 우리가 입력한 요 내용이 적요에 딱 반영이 되죠. 네, 여기까지 해야 이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좀 할 일이 많은 문제였어요. 점수가 근데 3점밖에 안 줘요? 야, 이건 한 4점짜리는 충분히 되는 건데. 좋아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료 설명을 볼까요?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당월분 할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지급되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할부금이 거래처가 어디예요? 한양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하면은 미지급금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언젠가 여러분 이 문제 관련되는 문제를 푸는 적이 있는데 자동차를 살 때 할부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걸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잡아. 그런데 캐피탈, 현대캐피탈, 삼성캐피탈 이런 캐피탈 또는 금융회사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부를 했다. 그러면 차입금이 돼요. 그 차입금을 갚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보니까 자동차 회사예요. 그러니까 차입금이 아니죠. 돈 빌린 게 아니죠. 자동차에서. 예, 차를 외상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을 오늘 상계한 겁니다. 예, 4번 미지급금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8월 8일 날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8월 8일 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오늘 상계됩니다. 부채 감소는 차변. 그래서 3번 차변에 미지 253번. 거래처는 무슨 자동차? 네, 한양 자동차. 금액은 137만 5천원. 1375 플러스 엔터 치시고 또 8일에서 엔터 치고 이번에는 대변. 자,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은 뭐가 될까요? 보통예금에서 이체됐죠?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죠. 거래처는 국민은행 되겠습니다. 1375 플러스. 네. 이렇게 하시면 4번 문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이러한 전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30회에 아주 그동안 27, 28, 29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30회 문제 특이한 것들이 많으니까 공부할 게 그만큼 많겠어요. 개인적으로 꼭 공부해둬야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했고요. 다음 문제는 5번 문제는 뭡니까? 출장비 지출내역서 나와 있고 8월 16일에 부산 거래처 출장을 마친 영업부 배은상 과장의 출장비 지출내역서를 받고 추가 지출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8월 13일 거래를 참고하여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은 출장을 마치고 갔는데 여기 합계가 지금 나와 있네요. 57만 원을 쓰고 왔는데 추가로 7만 원을 지출했다는 얘기는 50만 원 가지고 출장 갔다는 얘기죠. 이 50만 원이 뭐겠어요? 가지급금이었죠? 여러분 출장 떠날 때 직원에게 여비 계산액을 지급하면은 그것을 가지급금이라는 자산 처리했으니까 오늘은 대변에 가지급금 자산 감소를 시켜야 되는 날이죠. 네. 자, 그런데 비용이 다 여비교통비가 아닙니다. 보니까 요게 있네.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식대는 여비교통비가 맞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5만 원. 요 5만 원은 8월 14일 날 5만 원은 여비교통비가 아니에요. 거래처 선물비니까 요거는 접대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57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접대비고 52만 원만 뭐예요? 여비교통비다. 그거 잘 구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출장비 지출 내역을 보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식대입니다. 나머지는 계정값의 분류를 다시 해야 돼요. 자, 선물비는 거래처 선물비니까 접대비. 자, 정리됐죠? 자, 이 분계를 차분하게 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틀립니다. 자, 8월 16일 거래. 8월 16일. 자, 8월 16일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접대비 아까 확인했으니까 접대비 813번 5만원 확인했죠? 또 나머지는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57만원 중에서 5만원을 빼면은 52만원이죠? 자, 대변에 가지고 간 돈은 50만원이었죠. 대변에 가지급금 누구?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배은상 과장. 그래서 거래처를 배은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50만원. 어떻게 50만원인지 알았어요. 그 내역서에 보니까 추가 지출액 7만원 이렇게 써놨잖아요. 추가 지출액 7만원이라는 얘기는 50만원 가지고 가서 57만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평가 문제에서 8월 13일 거래를 참고하라 그랬지만 참고 안 해도 이미 그 지출 내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50만원 가지고 가서 57만원 썼다는 게. 그러면 이제 7만원은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회사가 배은상 씨한테 줬다는 거죠. 그러면 16일날 대변에 현금이 돼야 되죠. 회사에서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의 거래처와 적요 생략하시고 7만원. 이렇게 하면 요 정리분계가 끝납니다. 자, 네 줄이 쫙 입력되는 거라서 조금 복잡합니다. 차대변만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 돼요.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비용 발생은 접대비와 여비교통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비용이 발생됐고, 자산 감소는 가지급금과 현금으로 나누어져서 대변에서 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네. 잘 이해됐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 4점이라고 그랬네요. 4점이면 뭔가 좀 조심해야 돼. 예, 할 일이 많다는 얘기. 자, 자료 설명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모닝 차량, 모닝이 승용차죠.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가 채권의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액면 금액이죠. 그래서 액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채권을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주소 밑에. 예, 30만 원. 총 수납 금액 30만 원. 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 30만 원 출금 전표가 되는데, 자, 차변에 보니까 출금으로 안 하고 대체 전표로 써야 되겠네.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 공정 가치가 26만 원이래.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여러분 이런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원가는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잡아야 돼요. 공정 가치를. 자, 근데 30만 원 줬는데 그러면 4만 원은 뭘로 처리하느냐? 요 4만 원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차량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차량의 취득 원가. 따라서 이건 차량 유지비로, 아니죠,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네. 자, 30회 실기 문제에 아주 출제 빈도는 낮아요.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30회에 아주 몰아서 이것저것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지난번에 30회 시험 본 사람들은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막 한 회차에 이렇게 가끔 나오는 문제가 몰아서 나왔기 때문에 합격률이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한번 합격률 한번 조회해 봅시다. 30회. 네. 자, 여러분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살 때요. 차를 살 때 채권을 사야 돼요. 그러면 채권의 액면 금액이 가령 30만 원짜리를 사야 된다. 모닝을 사는데 채권을 30만 원 사야 된다. 그러면 30만 원짜리 액면 금액으로 사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할인을 하면은,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시중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채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그러면 영업사원에게,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그거 팔아달라고 그래. 근데 30만 원에 샀는데 30만 원 주고 못 팔아요. 왜? 그 30만 원은 만기가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 3년 지나서 3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3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거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2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 만약에 회사가 보유한다 그러면 이 26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4만 원은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대변의 현금은 30이에요. 근데 차변이 차량 운반구 4만 원, 단기 매매증권 26만 원, 이렇게 자산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아주 귀한 문제니까 잘 체크했다가 공부 잘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8월 20일 전표 입력하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귀한 문제라 그랬죠? 8월 20일 대변에 현금부터 놓을까요? 대변에 현금 30만 원. 돈 나갔죠?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208번 4만 원. 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107번인가 그러죠? 16만 원. 26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 채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그건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채권 가지고 있다가 시세 봐서 단기에 처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다라고 딱 문제를 줬어요. 자료 설명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요? 만기 보유 증권. 만약에 회사가 이 채권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장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썼다고 봐요. 장기간에 걸쳐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채권의 경우는요. 계정 과목이 3개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도 있고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닌 것은 매도 가능 증권. 예,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 단기가 아니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이 채권을 갖고 있을 생각이다. 그러면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회사는 절대로 중간에 안 팔 거야. 만기까지 꼭 가지고 있다가 30만 원 이건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아시겠죠? 채권이니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채권에는 표시 이자가 있죠? 예, 그 이자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전표 문제인데, 네, 30회 여기 예, 거래자료 입력 문제 예, 만만치 않은 문제들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거래 명세서가 있고 전자세금 기단서를 발행해라는 문제죠.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고 세금이 있으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 8월 24일 날 계약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계약금 확인해야 되고요.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니까 혼합 분계로 분계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자, 복수 거래로 입력하라는 것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과 내역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네,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하기 전에 계약금이 얼마인가 8월 24일 거 일반 전표를 조회해야 돼요. 예, 계약금이 얼마인가 8월 24일에 일반 전표 가서 조회하겠습니다. 8월 24일 선수금 받은 거 계약금이죠? 95만원 받아놨네. 95만원 어디에서? 프리티 우먼에서. 거래처가 프리티 우먼 맞죠? 예,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선수금 95만원 메모해둬야 되겠죠. 그래야 분계 때 이걸 써먹을 수 있죠. 자, 선수금을 받을 때 대변이었으니까 오늘 상품을 주었으니까 오늘은 이 선수금이 어디로 오는 날? 차변에 오는 날. 차변에 오는 날. 자, 이걸 확인 못하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9월 3일 11번 과세 매출 복수거래 영양크림 100개에 8만원 선크림 100개에 15,000원 탭키 거래처 프리 우먼 전자세금 계산서는 0번 눌러놔야 되죠. 분계 혼합 분계. 자, 상품 매출 부가세 애수금 제대로 예, 부가세 애수금은 매출세액이 와야 되고 상품 매출은 공급가액이 와야 되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계약금부터 차변에 넣어줍니다. 선수금 그렇죠. 선수금 차변에 선수금이죠. 259번 아까 95만원 메모했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108번 외상 매출금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9500 플러스 탭키 눌러서 거래처와 차변합계, 대변합계 이렇게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 입력은 마쳤어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내역관리 하러 가야 되죠. 네, 전체 메뉴 가서 부가가치세 2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가지고 검색을 9월 3일 걸 하면 되겠죠. 9월 3일 거 엔터 검색되지요. 앞에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또 한번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눌러주고 발행, 그리고 확인, 또 한번 확인하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거 닫고 위에서 조회 눌러서 방금 복수거래 입력한 영양크림 외 요게 전자 발행 이렇게 뜨면 되는데 방금 입력한 게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불편하죠? 오른쪽 버튼 데이터 정렬 입력순 하면 3일 거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2번 문제는 매출거래, 신용카드 매출거래네요. 자료 설명을 읽어보시면 개인 이수연에게 수분크림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그랬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라고 그랬고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으로 계정을 처리해라. 네, 외상 매출금으로 하고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겠죠. 예. 왜냐? 이수연한테 외상한 거 아니에요. 이수연 씨는 자기 카드로 결제해 줬어요. 그래서 거래처는 우리는 신한카드가 된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카드 매출이니까 유형은 17번 카드 매출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날짜는 9월 5일이네요. 자, 9월 5일 17번 정확히 입력하시고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거기 신한카드 확인. 자, 이수연에게 수분크림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수분크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공급가에게는 합계 넣으시라고 그랬죠. 카드 거래는 385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이수연. 카드 거래는 전자세금 난 어떻게 하죠?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죠. 분계는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4번. 네, 외상매출금 제대로 떨어졌죠? 거래처는 신한카드사.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애수금, 그리고 상품 매출. 예. 카드 분계하니까 완전 자동. 예. 잘 된 겁니다. 자, 3번까지 하고 일단 중간에 좀 쉬겠습니다. 매입거래 4점. 세 번째 문제 매입거래 4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상품 운반용 화물차.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상품 운반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신규자산 등록하시오. 예. 자, 운반용 화물차입니다. 운반용 화물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용차를 공제 못 받는 것이고 화물차는 요 세액 공제 됩니다. 이걸 54번 불공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화물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 공제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만 안 해줘요. 자, 날짜는 9월 7일이니까 입력해 볼까요? 자, 9월 7일 날 과세 매입이죠? 51번이 돼야 되겠더라. 차라고 해서 다 54가 아니에요. 화물차니까 51. 과세 매입,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상품 운반용 화물차.
수량단가 없고 공급가액 3,200만원. 거래처는 해성자동차. 전자세금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대금을 어떻게 했나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분계하면 안 됩니다. 왜? 외상 분계하면 이게 외상 매입금으로 돼가지고 계정 과목이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상품 운반용 화물차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분계를 못해요.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혼합 분계해가지고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고치고 208번으로 상품을 고쳐주고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미지급금이요. 외상 매입금이 아닙니다. 미지급금. 부가세 포함해서 3호200원 3520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네, 여기 거래처 정확한지 보시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가를 체크해라 이겁니다. 자, 이 문제도 말이죠. 여기 분계가 혼합 분계를 해야만이 미지급금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상품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차량 운반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공이 아니라 51번이에요. 과세 매입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었죠. 고정자산 등록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가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그룹에 고정자산 등록 선택하고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 208번 선택한 다음에 엔터. 자, 주어진 그 표를 보고 1003번 상품 운반용 화물차 취득일 형표 작성일이죠. 9월 7일 2019-0907. 자, 단기 취득한 것은 기초에다 입력하지 말고 4번 신규 취득원가에 입력해라. 네. 얼마를 입력해야 될까요?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승용차였다면 합계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승용차는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아니라 그만큼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지만 이 부가세는 별도의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으니까 취득금액은 차량 운반구는 공급가액이에요. 3,200만원만 취득금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삼각방법 정액법이니까 1번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용연수 여기 10번에다 입력해야죠. 5 인터. 그리고 이것이 800번대냐 하는 걸 말해. 상품 운반용이니까 800번대 이걸로 놔둬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4개월치 감가상각비 20번에 딱 계산되어 있죠. 남은 달은 4달이고 언제? 9월 7일 날 샀으니까 9, 10, 11, 12 딱 4개월치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고 닫아주면 여러분에게 4점 주겠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문제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